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AI 시대 인간의 성찰과 회복 탄력성, 호모 힐링스로의 진화입니다. 저는 오늘 인공지능 AI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인간다움을 지키고 마음의 근력과 회복 탄력성을 키울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8, 9년 전쯤으로 기억되는데요. 한국로봇산업진흥원에 강의를 갔을 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로봇 발달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요? 일본에서는 인간의 감정을 읽어주는 로봇이 개발되어 독거노인의 외로움을 달래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젊은 사람들은 결혼을 기피하고 있는데 앞으로 로봇 기술이 발달되면 스트레스를 주지 않고 말을 잘 들어주는 로봇과 결혼을 하고 또 로봇이 로봇을 만드는 세상이 되어서 결국은 공룡이 멸종하고 없어지듯 우리 인류도 멸종하지 않을까요? 라는 상상의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는 이 이야기가 황당하게 들렸을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5년 11월 30대 일본 여성이 AI 챗봇 캐릭터와 결혼한 사례가 보도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사귀던 남성과 헤어지고 상실감을 치유받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이렇듯이 인공지능 AI 기술 발전은 우리 인간의 삶에 편리함을 주기도 하지만 불편하고 힘든 인간관계를 피해서 기계 속으로 숨어들게 하고 있어 인간의 단절과 소외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앞으로 로봇과 인간이 공존하는 사회가 된다면 인간과 로봇이 서로 부딪혔을 때 로봇이 인간을 보고 뭘 보고 다녀? 똑바로 보고 다녀. 정신 차려 라는 훈계의 말을 듣는 주객이 전도되는 상황이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로봇과 인간이 공존하는 사회가 된다면 국가와 개인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국가는 어떤 고민을 해야 할까요? 로봇이 인간의 일자리를 대신하게 된다면 인간은 생계에 위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때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로봇세를 도입하고 국민 기본생활 보장 제도를 도입해야 하지 않을까요? 즉, 로봇이 창출한 부를 환원해서 그 재원으로 기본생활을 보장하도록 나누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인간이 성찰할 시간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안전망입니다. 그렇다면 개인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공지능 AI는 데이터는 분석할 수 있지만 인간처럼 아픔을 통해 성숙해지는 성찰은 할 수 없습니다. 감정을 느끼고 감정을 조절하고 또 삶의 의미를 묻는 존재는 여전히 인간인 것입니다. 탈무드 명언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가장 강한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조절할 줄 아는 사람이다. 여러분들 감정 조절 잘 되시나요? 쉽지가 않죠. 그렇다면 감정 조절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화가 난다면 일단 스톱이라고 외치고 화를 후 하고 내뱉은 후 심호흡을 하도록 합니다. 심호흡하는 방법은 7초 동안 숨을 길게 들이마시고 4초 동안 멈추고 또 8초 동안 길게 내쉬도록 합니다. 여러분들 연습 한번 해볼까요? 7, 4, 8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심호흡 시작. 숨 들이마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스톱. 하나, 둘, 셋, 넷.
숨 내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여러분들 심호흡 해보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마음이 차분한 그런 느낌이 들지 않나요? 이렇게 심호흡을 3번 정도 하면 자신의 감정이 차분하게 가라앉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즉시 자리를 피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화장실에 가서 손을 씻거나 밖에 나가서 산책이나 운동을 하거나 헬스를 하거나 또 음악을 듣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등 자신이 좋아하는 취미 활동을 통해서 화를 승화시키도록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감정을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한데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길을 가다가 길을 잘못 든 것을 알아차렸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나요? 다시 바른 길로 돌아가게 되죠. 이처럼 내가 화가 났을 때 내가 지금 화가 나는구나, 화를 내고 있구나 라고 인식하는 순간 그 감정의 주도권이 다시 나에게로 돌아옵니다. 여러분들 화를 내는 것은 내가 지금 꼭 화를 내야지 하고 의지적으로 결정을 하고 화를 내는 건 아니죠. 화는 자동적으로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화는 진정한 자기 자신이 아니기 때문에 화에게 끌려다닐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다양성을 인정하고 또 수용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갖도록 합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자신과 똑같은 사람 있나요? 한 명도 없습니다. 주변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자신과 똑같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는 외모가 다를 뿐만 아니라 말이나 또 가치관, 표현 방법, 반응 등도 각각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생물학적으로 DNA도 다르지만 성장 환경이나 배경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나와 다른 말이나 또 생각이나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나와 다르니까 그렇구나 라고 받아들인다면 갈등이 줄어들 수 있겠죠. 여러분,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틀렸다고 생각하고 고치려고 하는 순간 갈등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얼굴이 다르고 외모가 다른 것을 수용하듯이 가치관이나 생각, 표현 방법, 반응 등이 다르더라도 우리가 수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회복시켜주는 열쇠 4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제철 음식, 두 번째는 숙면, 세 번째는 운동, 네 번째는 자연입니다. 여러분들 제철 음식을 또 골고루 섭취를 하게 되면 충분한 영양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숙면을 취하게 되면 성장 호르몬이 많이 분비가 되는데요. 이 성장 호르몬이 부족하면 성장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성장이 어려울 수 있고 성인의 경우에는 심혈관계 질환이 올 수 있습니다. 즉 고혈압이나 심근경색 같은 질환이 올 수 있고 그리고 금이 체형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배는 볼록하고 팔다리는 가는 체형을 말합니다. 이것은 근육 생성과 지방 분해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성장 호르몬은 20대까지 왕성하게 분비가 되었다가 40대가 되면 20대의 2배 정도로 줄어듭니다. 이 성장 호르몬은 저녁 10시에서 새벽 1시 사이에 많이 분비가 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일찍 지침하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규칙적인 이 운동인데요.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표정을 보면 어때요? 굉장히 밝고 또 즐겁고 행복해 보입니다.
그리고 활력이 있어 보이고 또 몸도 튼튼해 보이고 아주 건강해 보입니다. 우리가 운동을 하게 되면 신경전달 물질이나 또 행복 물질이 많이 분비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엔돌핀이라든지 세로토닌, 옥시토신 또는 도파민 같은 이런 물질들이 많이 분비가 되기 때문에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과 친해지는 것인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햇빛을 많이 쬐게 되면은 세로토닌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또 우울증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우울증은 세로토닌 부족 현상이죠. 그리고 비타민 D는 뼈를 튼튼하게 해주고 또 멜라토닌은 잠잘 때 숙면에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숲과 친해지는 겁니다. 산책을 하거나 또 산림욕을 하거나 다른 말로 그린 샤워라고 하죠. 이렇게 산림욕을 하게 되면 숲에는 피톤치드라는 물질이 많이 나옵니다. 이 피톤치드라는 물질은 나무들이 미생물이나 해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뿜는 물질을 말하는데요. 이것은 우리 인간에게 면역력을 활성화시켜주고 그리고 항암에 아주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열쇠 4개를 잘 활용하시면 몸과 마음을 더욱더 건강하게 지킬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AI는 데이터는 분석할 수 있지만은 삶을 돌보는 선택은 인간만이 할 수 있습니다. 저도 AI로 헬스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장 박동수라든지 혈압이라든지 또 에너지 지수, 스트레스 지수는 이런 것들은 알려줍니다만은 제가 제철 음식을 섭취하거나 숙면을 취하거나 운동을 하거나 산림욕을 하거나 이런 것은 이 AI가 대신해서 선택해서 삶을 이렇게 돌봐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존감이 중요한데요. 이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줄여서 자존감이라고 합니다. 이 자존감은 미국의 심리학자 버지니아 사티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나다. 이 세상에 나와 똑같은 사람은 한 명도 없다. 나는 나의 주인이며 나를 조절할 수 있고 지배한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자존감이 아주 높습니다. 그리고 마음과 정신이 아주 건강하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나는 필요 없는 사람이다. 쓸모없는 사람이다. 부족한 사람이다. 나는 뭘 해도 되지도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자기 가치를 떨어뜨리는 부정적인 말을 주로 하는 사람들은 자존감이 낮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존감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근사한 마음을 말합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무너지지 않는 마음의 권력을 말합니다. 이 마음의 권력이 튼튼하면 회복 탄력성도 높아집니다. 여러분들,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마음의 권력과 회복 탄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맨 앞에 이 사람은 피겨킹 김연아 씨입니다. 김연아 씨의 경우는 선수 시절에 자기 전용 연습실이 없어서 다른 선수들과 함께 연습을 하면서 서로 부딪히고 넘어지고 엉덩방아를 찢고 피가 나는 등 피나는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수천 번 연습을 해서 겨우 몇 번 정도 성공할 정도라고 합니다. 이렇듯이 김연아 선수를 보면 마음의 권력과 회복 탄력성이 상당한 것 같지 않나요?
그리고 가운데 이 사람은 손흥민 선수인데요. 손흥민 선수 경우에도 슈팅 연습을 하루에 1000번씩 한다고 해요. 그리고 어떤 시련이나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긍정적인 생각으로 극복을 한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손흥민 선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에디슨인데요. 에디슨도 수천 번 실패 끝에 전구를 발명했다고 하죠. 이렇듯이 성공한 사람들은 공통점이 마음의 근력과 회복 탄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근력과 회복 탄력성은 개인의 성공뿐만 아니라 AI 시대에 살아가는 인간에게 힘입니다. 여러분들, 인공지능 AI 기술은 끊임없이 발전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활용할지는 우리의 정신적 권력에 달려 있습니다. 인공지능 AI가 아무리 똑똑하고 뛰어난다 하더라도 우리 인간의 눈물을 대신 흘려줄 수도 없고, 그리고 아픔과 슬픔을 대신 견뎌내줄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성공을 대신 이루어줄 수도 없고 삶을 대신 살아줄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정신을 잃으면 기술의 노예가 되지만 정신을 깨우면 기술은 우리 모두의 진화의 날개가 됩니다. 이제 우리는 인공지능 AI 기술 시대에 가장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호모 힐링스로 나아가야 합니다. 자신을 치유하고 타인을 보듬으며 기술을 넘어서 인간다움을 회복해야 하겠습니다.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의 이야기가 공감이 되었거나 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또 좋은 의견 있으시면 댓글로 함께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